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함자람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고 싶으신가요? 돈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집 마련을 위해?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소비 지출 금액이 얼마이신가요? 어제 지출하신 금액은 얼마인가요? 저는 0원입니다. 저의 이번 주 소비 금액은 총 2만 원이고 최근 3일간 무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소비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요. 정말 필요한 것에 가성비 있게 지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걱정이시죠? 부자가 되려면 절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소비를 절약해야 되는지 줄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충분히 절약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가성비 있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습관들과 가성비 있게 지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미 나는 충분히 줄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 250만 원인 직장인이 달에 150만 원을 소비하고 100만 원을 저축하는 것과 월급 200만 원인 직장인이 달에 50만 원만 소비하고 15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돈을 모으기 위해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1억을 모으기 위해 지금은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겠죠?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를 해야 합니다. 잉?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청소를 하래? 라고 생각이 들으시죠? 저는 청소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는 절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선 내가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집에 있는 것들인데도 이중으로 낭비되는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 재료, 옷 종류, 책 등 집에 뭐가 있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지출 줄이는 방법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장을 보거나 옷을 살 때 집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고 쓸데없는 곳에 지출을 해서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잘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이나 옷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이미 집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면 소비를 하지 않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소비를 확실히 줄이고 싶으시다면 먼저 집을 정리하거나 청소를 꼭 실천해보세요. 나는 이미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정리할 공간이 없어 라고 하신다면 내가 불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당근마켓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고 더 저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생활비에 잘 소비하지 않는데도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많다면 고정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많다는 게 원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야 해서 교통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나와요 라고 하신다면 지하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한 달 5만 5천 원으로 월 60회까지 사용이 가능한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해 볼 수 있어요. 주 5일 출근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달에 20일 출근이고 지하철 이용 횟수는 오전 오후로 월 40회를 이용하실 텐데요. 지하철 기본 운임은 1,350원으로 왕복 계산하면 출근하기 위해 하루 2,700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면 10만 8천 원이에요.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하면 월 5만 5천 원에 사용할 수 있으니 교통비의 절반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이나 지하철을 달에 21회 이상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지하철 정기권을 꼭 이용해 보세요. 나는 따릉이도 이용하고 버스도 타야 해요 라고 하신다면 1회 충전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기후동행 카드인데요. 이미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후동행 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서울 지역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6만 2천 원권과 여기에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한 6만 5천 원권으로 나뉘어요. 서울시에 따르면 연간 10만 원에서 30만 원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3천 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버스와 따릉이까지 자주 이용하신다면 이것도 정말 유용하겠죠? 그리고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을 습관처럼 하게 되면 그 장소에 빨리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택시비가 엄청 나오잖아요. 가끔 보면 짧은 거리인데도 택시를 습관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지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이전에 제가 올렸던 스케줄 관리법을 시청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통비 말고도 한 달 식비나 편의점을 이용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절약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배달 어플을 이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달을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너무 좋지만 생활비를 줄이는 것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필요한 음식 재료로만 구입해서 요리를 하고 남거나 갖고 있는 재료들로만 할 수 있는 요리들을 유튜브에 검색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계속 시도하다 보면 오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요리를 하고 음식 재료가 무엇이 필요한지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한 번씩 확인해보면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니콘네콘이라는 어플인데요. 광고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이 니콘네콘 어플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데요. 어플을 다운받고 들어가셔서 중간에 보이는 땡처리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 보면 할인받을 수 있는 한복들이 많습니다. 여기 누탭에 들어가시면 엄청 많죠? 이 외에도 편의점,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모르고 계시다면 정말 알아두면 좋습니다. 주변 지인분들에게 알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하기 전에 이 상품이 정말 할인된 게 맞는지 쿠팡이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GS 편의점에 있는 가나 초콜릿을 확인해 봤더니 이 어플에서는 880원인데 공식 사이트에서는 1,400원이네요. 확실히 저렴하죠? GS25 만원 상품권도 니콘네콘 어플에서는 9,300원입니다. 나중에 지출할 일이 생길 때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인이나 친구에게 선물을 보낼 때 활용해보면 유용할 것 같아요. 대신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아이 쇼핑하지 않기, 꼭 필요할 일이 있을 때만 활용해보자고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월세 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월세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고 계신가요? 한 달에 50만원? 아니면 60만원? 저는 한 달에 11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11만 4,340원입니다. 보통 월세 비용이 5에서 60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 월세 비용만 줄여도 1년에 500만원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2년이면 1000만원을 절약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주거 비용을 어떻게 월 11만원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달 이자 비용 11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라고 하면 묶이는 돈이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전세금의 100% 대출을 받아서 제 돈 0원으로 묶이는 돈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1.5%의 금리로 지금은 보기 힘든 무척 낮은 금리입니다. 복잡한 조건이 있어야 되냐고요? 대기업을 제외하고 4대 보험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대상자입니다. 재직기간은요? 한 달만 근무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달 급여 내역이 월급 통장에 찍혀 있으면 됩니다. 저는 진작에 이 제도를 알았더라면 월세 비용 1,5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해당되시나요? 아직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한 달만 근무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받아본 경험자로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받은 이 청년 전세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입니다. 전세금의 100%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 100%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이사갈 집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없는 집이라는 건 집주인이 은행에서 집을 넘겨주는 대가로 대출을 받지 않는 상태로 불법 건축물이 없는 집이 해당됩니다. 집을 구하고 나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은행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직 청년 전세대출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제가 정리한 PDF 파일 꼭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꼭 혜택 받으셔서 줄일 수 있는 월세 비용을 꼭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떠셨을까요? 돈을 모으기 위해 절약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꿀팁이 있다면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른 절약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